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있으면 30% 지분을 국민에게 주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 논란입니다. 일단 그 발언부터 원문부터 들어보시죠. 어쨌든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다. 근데 이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전 세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가능하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개인이 특정 기업이 전부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제가 꿈꾸는 기본 사회. 무상 시리즈를 이재명 대표는 기본 시리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인 미국에 잘 나가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있으면 그 주식 30% 지분 정도를 국가 혹은 국민에게 공유를 하면 세금 안 내도 되지 않냐라는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회주의인가 자의적 아이디어다. 홍준표 시장 사악한 거짓말이다. 유승민 전 의원 황당한 공상소설이다. 기업 뜯어먹을 궁리만 한다. 이준석 의원 기업을 화천대유처럼 여겼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엔비디아 발언 비판한 여당은 한국말 이해 못하는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라고 지능의 문제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한테 지적 능력을 함부로 말할 수준 아니다. 무식한 말을 쉽게 한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통이고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미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에게 문맹 수준의 지적 능력이다라며 이 대표가 비판을 하자 유승민 전 의원 경제통이 나에게 지적 능력을 이 대표가 운운할 수준은 안 된다라고 다시 되받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경제학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이준석 의원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본 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낼 것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대왕고래에 꽂혀 산유국 이야기를 하다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니 제1야당 대표는 얼치기 인공지능 대박론에 심취해 첨단 산업 국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쪽은 반지성, 다른 한쪽은 무지성입니다. 무지성이다 라며 하버드대 경제학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이준석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뭐 학벌이 그렇게 꼭 중요한 사안은 아니지만은 김영주 의원님, 유승민 의원은 뭐 경제통이고요. KDI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일단 뭐 서울대 경제학,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 이준석 의원은 하버드대 경제학 컴퓨터학부, 이재명 대표는 중앙대 법대잖아요. 그래서 경제 쪽은 이쪽이 좀 더 전공 아니냐. 근데 이제 문맹 수준의 무식한 지적 능력이다라고 비판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경제 이야기 이전에 이제 누구 얼마나 친시장적이냐 그런 내용 같아요. 그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과연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했으면 그 많은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통해서 파이를 키워서 나누는 것을 30% 국민에게 가져간다. 그것도 그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국부펀드를 통해서 사실은 충분히 옛날에 보면 우리 사주 형태 뭐 그런 형태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그 앞에 걸 딱 떼내고 준다라고만 하니까 너무 배분에만 열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인데 저는 솔직히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이전에 무슨 좋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딴 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초기 투자의 경우에 사실 TSMC도 48% 국가 지분으로 시작했어요. 필립스가 27% 가졌고요. 물론 이제 현재 대만 정부는 6%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상력 자체를 다 막아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상속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만큼
그 기업을 초기에 투자해서 키워낼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을 신뢰할 만큼 해왔느냐, 그런 토론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무슨 지분 나누기에만 심취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풍부하고 전반적인 토론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문맹, 지적 능력 비판에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인지과학을 전공한 뒤에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창립한 이재용 전 소카 대표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 혁신기업을 저주하고 발목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라. 타다 사태 때 민주당이 이 타다 금지법에 앞장섰던 것, 결국엔 이 혁신기업이었던 타다는 이 날개가 꺾였던 그때 그 상황을 이재용 소카 대표가 지적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은 진정성이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대표 해명대로 국부펀드 등을 통해서 국가가 30%의 지분을 투자해서 저런 혁신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겠냐,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겠냐, 민주당의 DNA부터 반성하라라는 취지의 지적입니다. 이게 논란이 어쩌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건설적인 논란이 될 수 있었는데 문맹과 지적 능력을 이 대표가 언급하면서 각 이 주자들의 어떤 전문성까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 논란에 참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의원, 엔비디아 발언을 SNS에 직격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한국형 엔비디아 발언은 허상과 선동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기업의 창업과 발전 과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알랩을 창립한 사람이죠. 서울대 교수도 했었고요. 한국형 엔비디아 발언은 이재명식 약탈 경제다라고 안철수 의원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기업 재산을 전 국민에 나눠주기는 불가능하다. 혹은 국부 펀드로 국가 주도의 이 창의적인 혁신 기업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회계사 출신의 이 김경률 회계사도 조금 전 채널A 시그널,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저는 이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이 대장동 재판에 대처하는 그런 무기 중에 하나 아닌가. 대장동과 같은 모델인가요,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말하려는 요지는 그건 것 같아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난 백치다. 백치를 넘어 난 천치이기 때문에 대장동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네. 나는 진심으로 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조 원대의 이익을 몰아줬고 공익적으로 환수한 부분이 있다. 터널 네. 하나 뚫었거든요. 예. 그리고 도로 놔줬거든요. 네. 네, 길 구획해줬거든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만큼 나는 공익적인 환수도 했다. 이런 이제 본인이 바보임을 천치임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 본인이 이제 바보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나 천치야 그러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건데 이게 바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자, 뭐 강한 지금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저도 잘 안 해봐서 뭐 저야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로펌 해봤으니까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결국은 사업이라고 하는 거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둘이었겠습니까? 엔비디아가 처음 설립됐을 때 그 당시에 1990년대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수백 명, 수천 명의 젠슨 황이 있었는데 결국 다 뚫고 일어나가지고 살아남은 게 그게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과실을 보니까 아 이거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풍토가 기업 친화적으로 돼야 된다. 기업 친화적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아이디어 내가지고 진짜 뼈를 갈아가지고 일을 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그게 기업 친화적인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기업 친화적인 사회입니까? 제가 아는 회장님들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그 부를 갖다가 이루신 분들 여러 분 계신데 그
그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은 회사를 접어요. 사업을 접어요. 사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됐으니까 그런 회사 지분 한 30%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김경률 회계사 이야기한 것처럼 더 전문적인 분야가 있잖아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뭐 대장동도 어쨌든 성공했고 백현동도 성공해가지고 3천억씩 1조씩 그렇게 남겨먹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의 제 성남시장 할 때도 내가 대장동 했는데 대통령 되면 대장동보다 한 100배 정도 더 큰 프로젝트 해가지고 그 일당들한테 한 몇십조 주고 나머지 몇 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됩니다. 지적 능력 논란까지 지금 막 오고 가고 있어요. 이번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쵸. 처음에 그 민주연구원 발언 내용 전체 맥락을 보면 어떤 취지로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사회주의니 계획경제니 뭐 자꾸 색깔론 공세로 나오니까 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 취지가 그렇게 읽히냐 어떻게 국부펀드 통해 가지고 유망한 AI 기업을 육성하고 그 성과를 그 성장을 키워진 성과를 나누겠다는 거지 이미 성장한 회사의 그 주식 지분을 강제로 뺏어온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몇 마디 말을 떼내서 마치 그 성장한 기업의 지분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시킨 다음에 그냥 마구 맹목적 공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내용 어제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올린 이 과정에 대한 설명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상세히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반박하지 않고 이념 공세로 가거나 저렇게 뭐 오늘 같은 게 김경률 전 회계사 같은 경우에 바보 뭐 대장동 연결시켜서 다 저게 정치 공세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고 또 계획하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진지한 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국부펀드 통해서 한다는 거 우리나라 지금 한국투자공사라고 국부펀드 운영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유망한 스타트업 지원해서 그 성과가 나온다면 그 성과를 국가 재정상의 이익으로 그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국부펀드는 뭐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운영하고 있는데 국부펀드를 통해서 이 조세에 의존하는 국가 재정 정책을 바꾸자 이게 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형태는 국부펀드를 통해서 무쇠 국가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K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그 성과를 나누고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걸 몇 마디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 얘기의 본질을 안 보고 사회주의니 계획경제니 바보니 대장동이니 연결시켜서 비판할 문제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에 그 우리나라 IT 혁명 누가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97년에 대선 출마했을 때 사회주의 빨갱이 이런 비판 딛고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요. 결국에 IT 혁명을 이루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건 민주당 정부였습니다. 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비판할 수 있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비판할 수 있지만 계획경제니 사회주의 이런 식의 억지 논리로 비판할 문제인가? 저는 좀 저런 식의 비판이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문맹, 지적 능력으로 반박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서 이제 유승민 의원 등이 다시 재반박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제재 반박을 했습니다. 무지몽매하다라며 강하게 여권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